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투자를 다 끝내고요. 부동산 금융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집부터 볼게요. 자, 요약집 보시면 144페이지예요. 자, 네모 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여기서는 매년 예외 없이 두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거래 1번부터 볼게요.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유무가 나와요. 여기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빈출 지문인데, 그러면 자,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재 가치로 할인시킨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자, 단어 모두 밑줄 하세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괄호 세 가지가 있죠. MPV는 순현가를 의미하고요. PI는 수익성지수, IRR은 내부 수익률 가리킵니다. 다음에 현가회수기간법. 자, 해서 이 두 가지는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반드시 현가화시키는 방법이 되고요. 자, 거래 2번. 고려하지 않는 2번도 모두 밑줄 하세요. 자, 고려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대부분인데, 괄호 보시면 모두 밑줄합니다. 어림셈법, 종류가 많잖아요. 비율분석법. 자, 다음에 단어 두 가지는 빨간 밑줄 하세요. 아주 출제가 자주 되니까요. 단순 회수기간법. 단순을 빼게 되면 회수기간법이죠. 회수기간법도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도 빨간 밑줄 하시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2번 보시면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 나오는데요. 할인자 동그라미 할인. 자, 할인시킨다는 의미가 다른 말로 현가화시킨다는 의미죠. 따라서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반드시 시간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자, 1번 보게 되면 한 줄을 모두 밑줄합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여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서 늘 묻는 것은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죠. 현재 동그라미.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죠. 현재 동그라미. 요거 장난치거든요. 따라서 항상 현재 가치를 미래로 싹 바꿔서 말이요. 미래 가치 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고요. 현재 가치 단어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할인 현금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율법 세 가지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요. 먼저 똑같은 단어 두 개씩 떠올리자. 다시 말하면요. 수익현가와 비용현가죠. 자, 수익현가에서 빼기 비용현가입니다. 그러면 순현가 MPV가 나와요. 다음은 나누기죠.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입니다. 나누기 하면 수익성지수 PI가 되고요. 다음에 내부 수준을 같게 만들어요. 수익현가와 비용현가를 같게 만들자. 양자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 IRR이 됩니다. 자, 결과도 기억나시죠? 자,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하고,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요거 수익률이죠.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하더라.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약지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봐요. 먼저 걸어 3번. 순현가법은 땡땡 밑줄합니다.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 밑줄 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니까 박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순현가 MPV 이꼴 현금 유입 현가 동그라미. 현재 가치죠. 이것도 미래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 바뀐다는 조심하시고, 빼기 현금 유입의 현가죠. 현가 동그라미.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뀌는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쭉 내려갑니다. 가로 3번 수익성 지수 PI가 나오고요. 땡땡 밑줄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 결정입니다. 자, 박스 보니까 공식이 나와 있죠. 요거잖아요. 분자분모.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얘를요. 바꿔서 물어요. 분자분모를.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그러면 항상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자, 이렇게 묻죠. 분모를 무엇에 대한. 따라서 비용 현가에 대한 수익 현가가 바로 수익성 지수인데, 그래서 이제 단어를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익성 지수는 문장은 절대 분자분모 바뀐다는 꼭 주의하세요. 잘 바꿔서 묻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번도 아시는 내용이죠. 순정가가 0이 되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같은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4번 내부 수익률 IRR입니다. 자, 땡땡 밑줄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 결정이 되고요. 바로 괄호 2번 내려가죠. 2번 내려가면 내부 수익률의 의미가 나오죠. 1번, 2번 지문 그대로 나와요. 자, 1번 모두 밑줄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되고요. 2번도 모두 밑줄 하세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가 0이 되거나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줄 괄호 4번이 나와요. 4번 동그라미. 얘도 지문이 요즘은 잘 납니다.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한 방법이다. 밑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업법 보게 되면 재투자 수익률이 다른 말로 할인율이죠. 따라서 할인율을 보게 되면 첫 줄 밑줄 하세요. 순현가법은 요구 수익률 밑줄. 한 줄 내려가세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밑줄. 이것도 잘 바꿔서 물어요. 자, 니은번 보게 되면요. 비전통적인 투자사업 밑줄. 이면 또 밑줄입니다. 복수의 내부 수익률 밑줄. 처음 듣는 말이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결론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2번 내려가서요. 순현가법은 기업번과 니은번 묶어주고요. 순현가법은 기업번 부배 극대화 밑줄. 그리고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된다. 밑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를 모아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그러면 자, 순현가법 MPV죠. 내부 수익률 IRR입니다. 자, 방금 체크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둘 중에서 무엇을 많이 쓴다고 했죠? 순현가법을 많이 쓴다고 했죠. 얘는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얘를 많이 쓰더라. 자, 그 이유를 많은 밑줄로 껐는데요. 첫 번째가 할인율이다. 순현가법은 할인율을 반드시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시키고요. 반면에 내부 수익률법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쓰게 되면, 자, 우리가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요구 수익률은 10%다. 많이 푸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시하니까 간단합니다. 얘는요, 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잘 안 쓰고 간단한 순현가를 쓰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복수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비전통적인 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어려워요. 설명을 드리자면 순정가법은요. 언제나 할인율이 몇 프로다, 10%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한 개만 제시가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요.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복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투자 사업이 두 가지죠. 전통적인 투자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비전통적 투자 사업입니다. 양자를 구분하자. 첫 번째, 전통적인 투자 사업은요. 기간 초입니다. 기간 초에 자금이 한 방에 들어와요. 자금이 한 방에 들어온다. 한 번에 유입이 돼요. 이런 사업이 바로 전통적인 투자 사업입니다. 반면에 비전통적 투자 사업은 기간 초가 아니고 기간 말입니다. 또는 기간 중이죠. 기간 초 또는 기간 중, 기간 말에 자금이 여러 번 들어와요. 자, 이러면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자, 큰 상가 빌딩을 짓습니다. 상가 빌딩을. 그러면 처음에 착공하죠. 여러분으로 착공한다. 기간 초가 돼요. 보통 개발 사업은요. 이 자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게 처음에 착공할 때 돈이 한 방에 100% 몽땅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여러 번 빠져나갑니까? 여러 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기간 초에 자금이 100% 전액이 한 방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전통적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사업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 초에 한 방에 빠져나가면요. 이때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이때는요. 바로 한계 내부 수익입니다.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근데 보통 사업은요. 자, 착공 때 공사비가 한 10% 빠져나가고 한 달 지나서 또 15% 빠져나가고 또 두 달째 또 한 20% 빠져나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사비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공사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기간 말 또는 기간 중에 자금이 여러 번 빠져나가잖아요. 얘가 바로 비전통적인 사업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많잖아요. 이럴 때 자금이 여러 번 빠져나가니까 이때마다 내부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때마다 전부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복수.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필요한 것은 어떤 사업일 때, 비전통적인 사업일 때 뭐가 필요하더라? 복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부의 극대화. 가치가산이죠. 가치가산 원리. 다음에 네 번째, 부의 극대화. 자, 순평가법은 자, 둘 다 달성이 돼요. 둘 다 55 달성이 되고 내부 수익률은 둘 다 X 달성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얘는 자, 내부 수익률은 복잡하니까 잘 안 쓰고 단순한 수준가를 많이 쓰게 되고 또 둘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결과가 좋아요. 둘 다 적용 안 되니까 잘 안 쓰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양자를 비교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항상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 바뀐 단어. 예. 바뀐 단어. 예.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에 괄호 2번.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어림셈법입니다. 자, 어림셈법 보시면 바로 표가 나와요. 두 가지죠. 성수법과 수익률법이다. 이제는 다 이제 암기되셨죠. 가볍게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성수법과 수익률법이다. 자, 성수법과 다음에 수익률법이 있다. 자, 출발은요. 양전은 거꾸로 움직인다. 무슨 관계? 역수. 예, 서로 반대예요. 한쪽만 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는요. 수익률은 높은 게 좋다고 했죠.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거꾸로니까 성수는요. 반대로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출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성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조소득 성수, 다른 말로 총소득 성수가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소득 성수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세전현금 수지 성수, 네 번째가 세후 현금 수지 성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4가지. 그래서 공식은요. 둘 묶어주자. 둘. 그래서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자, 앞에 거 2가지는요. 총투자액 기준이고 밑에 거 2가지는 지분투자액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식 바로 정리한다면 모두가 분자분모 공식인데요. 다 이제 암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분자부터 떠올리면 앞에 거 2가지는 바로 총총 나누기죠. 총투자액 나누기다. 총총 나누기. 총투자액이 되고요. 뒤에 것 2가지는 바로 지분이죠. 지분투자액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분자 정리하고요. 분모는요. 그대로 자, 조소득 또는 총소득 성수는 그대로 단어가 내려가죠. 나누기 조소득 또는 총소득입니다. 자, 순소득은 나누기 순소득이 되고요. 세전 성수는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 다음에 세후 성수는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공식 돌리시고요. 자, 이것의 반대가 바로 이제 수익률이 되고요. 역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 표를 보게 되면 따로 이제 얘는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소득 또는 총소득 성수의 역수는 바로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공식은 바꿔주면 돼요.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바로 종합환원율이죠. 다음에 세전 성수의 역수는 바로 지분 배당률이다. 그러면 이제 자, 요만큼이 또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잘 나오기 때문에 바로 빨리 돌리자. 그래서 암기했잖아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자.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자. 그래서 전지순종. 전지순종. 서로 역수 반대로 움직이더라. 바로바로 돌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세후 성수의 역수는 바로 세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총 8개 공식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자주 되는 것이 바로 전지순종. 공식 바로바로 돌려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림셈법, 성수법, 수익률법 2가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0페이지 괄호 3번 비율분석법인데요. 자, 먼저 비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대부 비율은 약으로 LTV죠. LTV. 금융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분모가 부동산 가격이 되고 분자가 부채 잔금 또는 대출금 또는 용자액이 됩니다. 맨 끝에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있죠. 얘도 안개 있죠. 어떻게? 순두부. 따라서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 되고, 자, 부채 감당률은요, 지금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공식 분자분모 순두부 공식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죠. 그러니까 클수록 유리하다. 클수록 유리하다. 이때 크다는 것은 바로 1 이상을 말해요.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분자가 자, 순영은 소득이니까 순수익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따라서 클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1 이하가 되면요. 1 이하가 되면 부채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요즘도 잘 나와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채무 불이익률은요. 분자분모 암기했죠. 영부유하다. 영부유. 따라서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유효 조소득입니다. 자, 두 칸 내려서 경비 비율도 가끔씩 계산 문제 묻더라고요. 경비 비율을 하게 되면 분모가 총소득이 되고 분자가 영업 경비가 돼요. 이런 정도 공식 확인하시고. 그리고 4번 내려가죠. 4번 보시면요.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잉여법이다. 단어를 딱 보는 순간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1번 보니까요. 회수기간 종류가 두 가지죠. 단순 회수기간, 현가 회수기간. 현가 동그라미. 현가자가 붙으면 얘는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죠. 현가자가 안 붙으면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순이건 현가건 회수기간법은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짧을수록 유리하다. 회수기간은요. 짧을수록 빨리 회수되기 때문에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음에 2번. 회계적 이익률법은요.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살표. 이런 바로 이익률은 수익률로 말하니까 화살표 적어줍니다. 높을수록 유리하다.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 분석 많은 공식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집은 투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체크합니다. 문제 봅니다. 자, 문제집 보시면 문제집은 116페이지부터입니다. 116페이지. 지금부터 대표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체크합니다. 자, 37번 동그라미, 39번, 40번 다음 페이지요. 41번, 45번 다음 페이지. 46, 47, 48번 다음 페이지. 51번, 55번 다음 페이지. 56, 58, 59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부동산 금융 넘어가죠. 한 장 더 넘어가요. 128페이지예요. 4번 동그라미, 6번 다음 페이지. 7번, 8번, 10번 다음 페이지. 자, 이제는 X 하세요. 11번 X 쳐다보지도 마세요. 시험에 나올 게 아닙니다. 이제 동그라미입니다. 13번 동그라미, 14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7번, 18번 다음 페이지. 19번, 22번, 23번 다음 페이지요. 26번 다음 페이지. 29번, 31번.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체크했으니까요. 이제 문제 볼게요. 37번. 자, 투자의 방법 중에서 할인 방식만으로 옳게 날린 것. 자, 할인 기법이 바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화폐 시간 가지고 고려한 할인 기법은 크게 두 가지 기억나시죠?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과 현가 회수기간법. 자, 그러면 자, 정답은요. 2번이죠. 단순 회수기간법. 응? 할인 방식으로 옳게 나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옵니다. 4번 보시면요.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지수법이 있죠. 얘가 바로 할인 현금 수준수법이니까 답은 4번이 나와요. 그럼 틀린 거 봅니다. 1번 보게 되면 순현가법은 맞죠. 순소득 성수법은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얘가 틀렸고. 자, 2번은요. 얘를 제가 강조했죠. 예. 단순 해석기간법, 회계적 순율법은 꼭 기각합니다. 할인기법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얘가 우리 시험은 자주 나와요. 둘 다 틀렸고. 3번요. 조소득성수법도 할인기법 아니죠. 또 종합환원율도 역시 아니고 둘 다 틀렸고. 5번 보게 되면 현가회생법은 맞는데 지분배당률법은 아니죠. 따라서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면 37번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대비해야 됩니다. 요즘 묻는 것은요. 박스. 박스로 잘 나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기보다는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단어를 1개, 2개, 3개, 4개, 5개 집어넣고요. 다음 중에서 할인 기법은 찾아봐라.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로 잘 묻습니다. 자, 옳은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9번은 계산 문제네요. 39번. 39번 스타일 문제도 우리 시험은요. 몇 번 나왔어요. 예. 숫자만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순현가는 얼마인가? 순현가. 그러면 순현가 묻잖아요. 순현가는 순간 뭘 떠올려? 요거. 얘가 순현가잖아요.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다. 다시 말하면요. 모두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를. 순현가는 얼마인가? 자, 그래서 괄호 보게 되면 단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할인율은 연 10%이고 이때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3.79079 기네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2091이다. 예.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가 길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0이 뭡니까? 기간초. 자, 초에는요. 자, 결국 10,000원의 지출이 있어요. 단위는 1,000원인데 일단 10,000원을 할게요. 자, 10,000원의 지출이 있다. 얘가 뭡니까? 비용이죠. 이 10,000원 자체가 뭡니까? 이겁니다. 비용형가. 예. 비용형가. 그림으로 봅니다. 그림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0,000원 빠져나갔잖아요. 얘가 바로 비용형가란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자, 현금 흐름이 자, 1년차 2,000 들어오고 또 2년차 2,000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죠. 1년차에 2,000 들어오고 2년차에 2,000 들어오고 계속 2,000씩 들어옵니다. 자, 문제는요. 5년 차에 15,000 들어오죠. 이 15,000을 해서 잘해야 됩니다. 자, 총 15,000인데 2,000, 2,000, 2,000, 2,000 또 여기서도 2,000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가 이제 13,000 되겠네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이제 15,00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온대요. 이것의 모든 현재 가치가 바로 수익현가입니다. 수익현가. 모든 현재 가치. 그러니까 돈 내리면 두 가지네요. 2,005번은요, 연금이지. 연금이 되고, 13,000은 일시불. 자, 그래서 이제
2005번은 어떻게 2,000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에서 5년짜리. 그러면 가로에서 연금 현가 5년짜리가 숫자가 되게 길었죠. 3.79079죠. 그래서 3.79079. 이러면 연금 현가 5년짜리 곱해주니까 이제 현재 가치가 나와요. 다음에 13,000원 바로 일시불이잖아요. 이것의 현재 가치는 뭐지? 일시불의 현가에서 5년짜리. 숫자가 길었죠. 0.62021입니다. 0.62021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다 더해주면 수익의 현재 가치가 나와요. 수익의 현재 가치. 자, 각각 계산하면요. 자, 위에 것이 8071.8, 8071.8이 나오고요. 아래쪽이 7581.5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둘 다 모두 합하게 되면 15653.3이죠. 뒤에 끝단위 숫자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가장 근산치가 정답 4번이죠. 약 지금 빼야 되는 게 얘가 이제 수익현가니까 얘가 바로 수익현가. 자, 수익현가가 이만큼 나왔고요. 비용현가는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 10,000원 빼게 되면 이거 금액이 맞습니까? 숫자가 15653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5, 6, 5, 3.3 이 숫자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죠. 약 5654,000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푸는 것보다도 요 패턴을 기억하세요. 요거 요 패턴. 금액을 똑같이 주고 끝에는 좀 더 주면서요. 연금으로 구분하고 나머지가 일시불이다. 요 패턴의 출제가 의외로 많이 되었어요. 문제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40번요. 40번 보게 되면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투자 분석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자, 표를 보게 되면요. 이것도 패턴을 익히세요. 이 표를 딱 보니까 4칸 나와요. 사업 A, B, C, D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최근에도 또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만 딱 나오고 사업이 A, B, C, D만 나왔다면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업 ABCD 묻게 되면 요거 묻는 거거든요. 바로 수년가하고 수익성지수. 무조건 ABCD만 나왔다면 요거 2개 묻는 겁니다. 2개. 계산 문제가요. 자, 지금 40번 문제는요. 수익성 지수를 묻고 있잖아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이제 문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간단히 옮겨봅니다. 자, 먼저 사업 ABCD가 나와요. 먼저 1월 1일 현금 지출이 있죠. 얘가 바로 무조건 뭐죠? 이겁니다. 비용현가. 지출의 현가니까 얘가 바로 무조건 비용현가예요.
비용평가. 200, 200, 100, 500이네요. 그러면 이제 1년 말, 1년째 말에 12월 31일, 1년 말에 현금 유입이 얘가 바로 12월 31일이잖아요. 자, 242198. 그 다음에 154660. 자, 표가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럼 얘가 1년 말이니까 이것이 뭐지? 수익 현가고 하자. 수익 현가고 하려면 공식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다. 이때 조건은요. 할인율이 10%죠. 얘가 10%니까 요거 정리하면요. 바로 1.1에 1성분의 1이니까 그대로 1.1분이라고 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바로 현가화시키자. 곱하기 1.1분의 1. 빠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 현가화시키면 바로 수익 현가가 나옵니다. 자, 수익 현가는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220이 나와요. B사업은요. 180이 나오고 C는 140, D는요. 600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40번 문제는요. 수익성 지수만 묻지만은요. 기왕이면 둘 다 구하자. 자, 순현가도 구하고 다음에 수익성 지수도 구하자. 그러면 앞에서 자, 순현가는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죠. 수익현가를 1번 잡고 비용현가를 2번 잡게 되면 바로 1 빼기 2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빠른 계산합니다.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 되면 A사업은 순현가가 얼마? 20. B사업은요? 마이너스 20. C는 40. D는 100.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수익현가 1번 나누기 비용현가 2번이잖아요. 요거 나누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A4번 약 1.1이 나오고요. 1.1. 다음에 B4번 0.9가 나오고 C4번 그대로 0.4죠. 아니죠.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그죠? 0.9가 되고 요렇게 나누게 되면 1.4죠. 1.4. 다음에 D4번 1.2가 나오네요. 1.2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사업 A, B, C, D가 나타나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현가화시키자. 그래서 순현가 구하고 수익성 구하면서 이제 지문 보고 숫자 맞춰주면 되거든요. 지문 보고 확인합니다. 지문 보게 되면 1번. A는 B보다 수익성 지수가 크다. A는 B보다 수익 지수가 크다 맞죠? 맞는 표현. C는 D보다 C4번 D보다 수익 지수가 크다. C는 D보다 수익 지수가 크다. 둘 다 맞네요. 옳은 지문. 2번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4번 C가 된다. 가장 큰 4번 C가 가장 크다 맞네요. 가장 크고.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4번 B다. 가장 작은 4번 B다. 맞습니다. 3번요. B사업의 순현가는 0보다 작다. 볼까요? B사업의 순현가는 0보다 작다.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리고 C와 D사업의 순현가는 0보다 크다. C하고 D의 순현가는 0보다 크다. 그대로 맞네요. 맞습니다. 4번요. A사업에만 투자하면요.
A4만 투자하면 1.1이 나왔잖아요. 1.1. 그런데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 구해볼까요? A와 B 사업. A하고 B 사업을 합치게 되면요. 이때는 수익 현가는 합치니까 얼마? 400. 비용 현가 합치니까 얼마? 400. 따라서 A와 B를 합친 것은요. 수익 현가 400이 되고 나누기 비용 현가 400이니까 얘는요. 1이 나오잖아요. 1. 따라서 A는 1.1이고 AB를 합치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A 사업에만 투자하면 AB를 합친 것보다 지수가 더 크다. 맞죠? 5입니다. 5번요. D4만 투자해요. D가 얼마입니까? 지수가 1.2죠. 1.2. 그런데 C와 D를 투자한다. 그러면 C와 D를 합쳐봐요. 이렇게. C하고 D. C하고 D입니다. 합치니까 수익 현가 얼마? 740이죠. 비용 현가는 얼마? 600이잖아요. 이러면 지수가 약 1.23이 나와요. 그러면 D는 1.2가 되고 CD 합치니까 1.23. 이렇게 보게 되면 D만 투자하면 CD 합한 것보다 지수가 더 크다가 아니고 조금 작죠. 더 작다. 더 작다. 틀린 답 5번 틀렸습니다. 자, 참고로 40번 문제 풀었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실전 시험은 이보다 쉽게 나와요. 네, 쉽게 나와요. 네. 41번. 내부 수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내부 수율 IR이 나왔다면 일단 이걸 들어야 됩니다. 내부 수율은 항상 수익 현가와 비용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고 결론적으로 얘는요. 요 수율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부터 떠올리시고요. 따라서 1번 옳은 것은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바로 맞죠? 정답 1번 되고요. 틀린 것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1보다 크면 틀렸지. 항상 기존은 뭐죠? 요거 수익률이죠. 요거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또 1이 아니고 요거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이를 요거 수로 바꿔야 됩니다. 틀렸고. 3번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의 현재 가치를 초기 투자비로 나눠 수고한다. 말이 영 안 맞잖아요. 이거잖아요. 수익 현가와 비용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래서 설명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양자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다 틀려버렸고요. 4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0이 아니고 1이죠.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틀렸고. 5번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죠. 고려한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5번요. 45번도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인데 딱 보니까 또 나왔네요. A, B, C, D. 또 요 문제잖아요. 요거. 틀은 똑같아요. 틀은 똑같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꾸 풀게 되면 숙달이 되기 때문에 눈에 익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숫자 넣고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대로. 사실 우리 시험은요. 지금 문제 있죠. 45번. 요 문제에서 지문 패턴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다음 표와 같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모두 기간은 1년이고 사업 초기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말기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대요. 할인율이 5%고 할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자, 사업 A, B, C, D가 나오고 초기 지출은 뭐라고 했죠? 비용형가. 비용형가. 그러면 200만 원인데 숫자를 쓰게 되면 자, 뒤에 거 공 생략해버리고 2천 잡을게요. 2천. 단위가 1,000원 잡고 여기 2천 할게요. B는 또 2천입니다. C는 1,000, D는 500이죠.
5천입니까? 다음에 연말에 현금 유입은요. 5,250. 맞죠? 5,250. 3,150. 다음에 2,100, 8,400. 계산 문제는 제가 숫자를 간혹 잘못 쓸 수 있거든요. 혹시 숫자가 틀려버리면 즉각 체크해 주세요. 네. 자, 끝났습니다. 그럼 똑같이 먼저 수익평가 구하고 다음에 이제 각각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이제 현가화 시킨다 똑같은 공식이 되고요. 이때 할인율이 몇 프로입니까? 5%죠. 0.05.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0.05, 5%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어떻게 되죠? 1.05의 1성분의 1이니까 그냥 빠르게 계산합니다. 곱하기 1.05분의 1 곱하기 1.05분의 1 곱하기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나와요. 기계적으로 이거 빠르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익 현가가 나오잖아요. 수익 현가는 얘가 5천 나와요. 얘는 3천 떨어질 거고 얘는 2천 얘는 8천 나오겠네요. 그럼 다 푼 거잖아요. 자, 순현가는요. 수익 현가 빼기 평균가니까 그대로 빼주면 돼요. 얼마? 3천. 빼니까 얼마? 1,000. 빼니까 1,000. 빼니까 3,000이네요. 수익 성지수는 수익 현가 나누기 평균가죠. 5천 나누기 2천 하면 2.5가 나오네요. 암산은 되고 3 나누기 2니까 1.5가 되죠.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2가 되고 또 나누면요. 얘는 어떻게 하면 1.6이 나와요. 1.6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옳은 것 물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지문 옳은 것 찾아봅니다. 1번. 자, 투자사업 A하고 D는 나왔죠? A하고 D는요.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가 동일하다. A하고 D는요. 순현가는 똑같잖아. 근데 지수는 다르죠. 지수. 따라서 수익성 지수가 틀렸네요. 수익성 지수 틀렸고 X. 2번. 투자사업 B의 경우는 B는 수익성 지수가 가장 낮다. 얘는요. 가장 낮다 맞죠? 가장 낮다 맞고 B는 순현가는 가장 높다. 순현가도 가장 낮죠. 그죠? 순현가가 높다가 아니고 순현가도 낮다. 낮다. 틀렸고. 다음에 3번요. 투자사업 A, B, C, D 모두 내부 수익률은 5%보다 크다. 5%. 5%보다 크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지금 요거 보시면요. 순현가는 전부 다 플러스니까 0보다 크잖아요. 모두가 투자 결정하잖아요. 수익성도 다 1보다 크잖아요. 모두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얘는 자 할인율 5%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투자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맞고 4번요. 사업 A, B, C, D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이 동일하다. 우선순위도 또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순현가 큰 게 뭡니까? 자, 얘가 1등, 1등. 얘는 가장 작잖아요. 2등, 2등. 그럼 순위가 큰 수는요. A하고 D가 똑같고
다음에 B하고 C가 같고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 우선순위가. 다음에 수익순위에서 큰 4번요. 얘가 1등, 2등은요. D가 되고 다음에 아니지. C가 2등이죠. 2등. 예. 숫자 보고도 저도 헷갈립니다. 그죠? 예. 그럼 D가 3등, 얘가 꼴등이다. 해서 A, 다음에 C, 다음에 D, B가 돼. 그래서 우선순위가 같아 아니지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동일하다 아니고 다르다. 5번요. 5번 같은 질문도 잘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총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일 경우에 투자사업 ABC를 함께 수행한다. 함께. 수행하는 사업은 D만 수행한 사업보다 타당성이 더 높다. 뭐냐면 뭘까요? 자, 총 500을 투자 금액이잖아요. 총 500. 그러면 A, B, C 합치니까 총 얼마입니까? 합치니까 500이죠. 그러면 D만 사업이 얼마입니까? 500이잖아. 그럼 여러분 500 갖고 있으면 D 사업만 할 수도 있고 A, B, C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묻는 거거든요. 만약에 500 갖고 D만 하게 되면 순영가가 얼마 나옵니까? D만 하게 되면 300이 나오죠. 얘가 나와요. 그런데 A, B, C를 500이잖아. 이걸 갖고 하게 되면 순영가의 합은 얼마가 되죠? 500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D 사업 할래요? A, B, C 할래요? A, B, C를 하지. 따라서 자, 요 문장이 5번이죠. A, B, C를 함께 하는 사업 안보다 D만 사업하는 것은 타당성이 더 높다 아니고 낮죠. 얘가 수익이 낮잖아요. 따라서 D만 수행하는 투자는 타당성은 더 높다 아니고 더 낮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문제 반복해서 풀었으니까 이제 감 잡힐 거예요. 아, 사업이 A, B, C, D만 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초기 이주처럼 무조건 비용평가. 1년 말에 유입은 전부 다 현가화 시켜서 빼면 순영가, 나누면 지수를 딱 구해놓고 지문 보고 맞춰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숙달만 돼버리면 2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숙달이 안 되면요, 3분, 4분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조금 숙달해서 이런 문제도 풀면 답이 정확히 나와요. 예.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요, 정답을 체크하기는 아주 좋은 문제가 돼요. 46번. 46번은요, 두 가지를 묻네요. 순형가하고 내부 수익률을 묻습니다. 문제 볼까요? 자, 김 씨는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자, A의 순형가와 내부 수익을 산정하였다. 투자한 A의 순형가와 내부 수익률을 각각 구하시오. 단, 괄호, 할인율은 5%고 기간은 1년이고 초기에는 비용만 빠져나가고 말기에는 위험만 발생한대요. 표가 나옵니다. 자, 뭘 묻습니까? 순영가 구하고 내부 수익률 구하래요. 보겠습니다. 이때 요 표를 보니까 요거잖아요. 투자한 A는 요겁니다. 자, 기간이 1년인데 초기가 뭐죠? 비용 경가. 얼마? 3천만 원. 어때잖아요? 이때 3천만 원. 얘가 바로 비용 경가예요. (1년) 후 말기에 3,150이죠. 어때? 3,150이 들어봐요. 그럼 이것을 현가화 시키면 수익 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다. 할인율이 5%죠. 그러면 이제 1.05분의 1이 되겠네요. 여러 개 계산하면요,
3천만 원 나옵니다. 얘가 바로 수익평가잖아요. 따라서 수익평가 3천, 비용평가 3천. 따라서 수익평가 3천, 비용평가 3천. 빼니까 순평가 얼마? 0. 순평가는 0이 되고요. 다음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요, 이렇게 풀게 되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과 똑같은 말이 이꼴 기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똑같은 말입니다. 또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이 사람이 현재 3천 주고 투자를 했는데 1년 후에 3,150을 수익이 예상이 돼. 그러면 얼마 먹었습니까? 150 먹었잖아. 150. 다시 말하면 주식을 3천만 원 샀는데 연말에 3,150만 원 먹겠대. 간단하잖아요. 이때 자 150만 원 수익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 수익은 몇 프로 되겠지? 150 나누기 3천 하면 돼요. 3천 갖고 150 먹었잖아. 몇 프로 됩니까? 5%죠, 5%. 3천 갖고 3,150 먹었으니까 예상 수익은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3천 투자해서 150 먹게 되면 결국 자 150 먹게 되면 150만 원 나누기 3천 하게 되면 그들은 뭐지? 예상 수익은 5%다.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따라서 내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은 5%다. 5%.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자, 그래서 46번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과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됐습니다. 숫자만 싹 바꿔서 물었는 거예요. 47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47번. 47번은요, 회수기간 관한 문제가 돼요. 자, 파주 소재 A 부동산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단순 회수기간법을 이용하여 회수기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이제 표를 보시면, 자, 처음에 초기에 20억 빠져나갔죠. 20억 빠져나가면 1년차 6억 들어오고 2년차 4억 들어온다. 여기까지가 몇 억? 10억이죠. 3년차 4억 들어오면 몇 억? 14억. 4년차 5억이면 몇 억? 19억이죠. 5년차 2억이면 21억인데 20억 들어오려면요. 반년 걸리겠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년 반이 되겠네요. 4년 반. 따라서 자 4년까지가 19억이고 5년째 2억이면 자 절반 1억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4년 반이죠. 따라서 회수기간은 4.5년. 그래서 4년 6개월. 정답 5번 됩니다. 이런 문제도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아주 쉬웠던 문제. 자, 조금 쉬었다가 문제 48번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